2019년 시작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대일 의존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일. 소부장 중화권 의존도가 지속해서 증가한 데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 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소부장 공급망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확보와 기술 독립,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봅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품목에 대한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소부장 독립을 외치며 노 재팬의 기치로 맞섰는데요. 그로부터 3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今回の制度運用の見直し。 2019년 7월 1일 일본은 우리를 상대로 반도체 소재에 관한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관한 보복성 조치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해 8월 2일에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본의 조치와 연결된 전략 물자는 총 1,194개 품목. 이 중에 159개 품목이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에 이어 그야말로 2차 경제 보복에 나선 셈입니다. EUV 포토 레지스터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미세 공정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에칭을 하는 그런 공정이 필요한데 그것에 들어가는 초고순도 어떤 불화소소 소재라든지 아니면 유연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 불화 폴리이미드 소재 이런 것들은 미래 산업의 어떤 근간이 되는 소재였거든요. 그래서 당장 현재 쓰이는 그런 대량으로 쓰이는 소재들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사실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역량을 좀 늦추고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재군의 수출 규제를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일본에 접근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제소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 부품, 장비에 해당하는 소부장 자립에 나선 겁니다. 산업계에서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고요. 수생산을 중단할 수 있는 위기감이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가 공존을 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반도체를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수요자들이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 숨통을 조이겠다는 일본의 시도, 그리고 우리 정부의 맞불 작전.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9년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기준 3대 품목의 일본 의존도는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은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EUV 포토레지스트는 수입 다각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불화 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를 찾으면서 사실상 일본산 수입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 생태계에도 변화가 일었는데요. 일본의 소재 부품을 우리 기업이 대체하면서 국내 기업 간
새로운 협력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소부장 산업 대일 의존도는 15.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9% 가까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그 노력하셨던 기업가들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3년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기를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위기는 해소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경제 구조적인 어떤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역량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부장 중소 중견 기업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PD 리포트 20원에서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1984년 설립 초기에는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상 후공정에 들어가는 정밀 가공 공장만 운영했다는데요. 현재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2차 전지 제조 장비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신사업의 일환으로 복강경 수술 로봇 개발을 추진해 2018년 국내 최초로 출시했는데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2000년에 이 정밀연사 가공의 첫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엣지 그라인더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도 기존의 일본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에 처음으로 국산화를 하면서 진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에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은 거의 이제 빠져나가다시피 했고요. 국산화 성공이라는 단순한 실적을 넘어 마켓 쉐어, 즉 시장 점유율까지 1위를 차지하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공고히 했는데요. 보수적인 제조 장비 시장에서 일본을 제친 장비는 과연 어떤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어떠한 핵심 소재를 깎아내는 장비,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시청하고 있는 TV라든지 핸드폰 또는 태블릿 PC, 그 모든 것들이 다 엣지 그라인더라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이미지는 저희가 그라인딩 하기 전에 글라스 이미지 형상인데 모두 다 날카롭고 지금 거친 면이 보여집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고객이 원하는 형상 가공과 이제 품질을 위해서 황삭 그라인딩과 정삭 가공을 진행하여서 최적의 품질을 저희가 찾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그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실리콘으로 만든 웨이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웨이퍼 가공 장비를 개발 중에 있고요. 그 가공 중에 저희가 연마하는 쪽으로 지금 공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제조 공정에서는 나름 필수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부장은 원자재, 중간재, 완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중간재나 완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로 예를 들면 단 한 개의 소부장이 부족하더라도 전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추게 되는데요. 소부장의 기술력이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죠. 이곳 기업에서는 설립 이래 40여 년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핵심 전략 기술이라는 정밀 영상 가공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술력 덕분에 2019년 수출 규제 당시에도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장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일본산 부품, 이 수급에 이슈가 생겨서 장비 제작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었지만 회사도 지난 수년간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일본산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산화 또는 내재화하는데. 그래서 점점 그 일본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는 기존에도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본의 공급 리스크가 오히려 저희에게는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를 해나가고 시장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시장에서 이곳 기업과 같은 우수 소부장 기업의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부장 으뜸 기업은 101.8%, 소부장 강소 기업은 124.9%로 시가총액이 상승해 동일 기간 상장 기업 전체 평균에 비해 큰 폭으로 시장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소부장 강소 기업인 리튬 2차 전지 음극재 생산업체를 찾았습니다. 방전 후에도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리튬 2차 전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으며 휴대용 전자기기, 전기차 로봇 등 다양한 산업 기술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차 전지의 충전 속도와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인 음극재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음극재가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 친환경 건식 열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 짧은 배터리 수명과 긴 충전 시간 등의 기존 2차 전지 음극재가 지닌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인곳이 있는데 인곳을 슬라이싱해서 자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산물이 생깁니다. 그 부산물을 대부분 폐기 처분하거나 했었는데 그 폐기 처분하는 물질을 저희가 가져와서 순수 실리콘으로 2차 전지의 원료로 재생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실리콘 원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온 원소재를 1차 검수를 하고 나서 1차 이제 파쇄 공정을 합니다. 파쇄도 1차, 2차, 3차 여러 단계의 파쇄를 하고 나서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시킨 실리콘 분말을 사이즈별로 분급을 해서 사이즈에 맞게 포집을 해서 유저의 그 요구에 맞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실리콘을 함유된 음극재는 20년 전부터 일본에서부터 사실 연구 개발은 계속되었는데 이 팽창 문제 때문에 항상 배터리 쪽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계속 더디었고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이게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실리콘 함유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자체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실리콘이 반드시 함유되어야 할 소재고요. 그래서 실리콘 쪽에 저희도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으로 음극재를 생산하기에는 여러 난제가 따랐습니다. 복잡한 공정과 높은 제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비용으로 고효율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력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배터리 쪽 셀 메이커는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배터리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데 실리콘 쪽에서는 사실 일본보다는 중국 쪽이 조금 더 시장이 더 빨리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사실 중국 업체를 이기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리사이클된 그 실리콘 제품 그 원료로 플라즈마 합성법을 통해서 저비용으로 대량의 이제 실리콘 나노 파우더를 생산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파쇄 단계부터 지금 쭉 봐왔는데 지금 최종 단계라고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최종 단계이고요. 이 단계에서는 초미립자화되어 있는 실리콘 나노 파우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원료는 그대로 2차 전지의 활물질이라고 만드는 원료로 바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부분을 즉석에서 바로 포장을 해서 고객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제품의 특성 혹은 성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소로 가져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술력을 갖추었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원료 수급의 혼선이 일어난 건데요. 동시에 판로 구축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좀 1차 어려운 거는 소재 만드는 원료를 가격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없나.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음극재를 하지만 음극재 역시 중국, 대만 같은 데서 수입합니다. 대만은 생산량이 좀 적고 거의 중국에 의존하는데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또 이번에 뭐 IR인가 IPR인가 그 제도 생기면서 중국 걸 배제를 해야 되는데 이 배제하는 기준을 중국 거라고 무조건 배제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막 원료를 갖고 한국에서 가공을 해가 저희들이 납품체에 납품했을 때도 중국 원료로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빨리 좀 정부에서 지침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실제 국내 소부장 중국 의존도는 올 상반기 29.6%로 2012년 대비 4.7%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이 많은 부분에 걸쳐 개선되며 국내 기업과 격차가 줄어든 건데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낼 경우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에만 의존하는 공급망 구조를 다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부터 출발했지만 결국은 이런 우리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산업적인 구조를 미래화하고 좀 더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그 근간이 되는 소부장 분야를 우리가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개별 국가 간의 어떤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 새로운 이슈로서 글로벌한 이슈로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그 확대된 중에서도 정말 역량을 집중해서 또 집중해야 될 분야는 또 잘 선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부장의 자립이 나름대로 일정 부분은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하지만 기존 정책의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부장 정책 대상을 전 세계 공급망과 첨단 미래 산업으로 확장하고 소부장의 국산화를 넘어 수출 상품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18일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기존 소부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설계한 새로운 소부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 미래산업 국산화를 위해 기존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100개에서 13개를 삭제하고 63개를 추가해 총 150개로 늘려 R&D와 세제, 규제 개선을 통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소재부품 장비 정책 방향은 주력 산업의 현안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새 정부의 소재부품 장비 정책 방향은 미래의 유망한 사업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리쇼어링, 즉 해외에 진출했던 공장을 자국으로 다시 들여오는 본국 회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제조업의 자국 복귀를 유도하고 있고 중국과 첨단 산업 보호 조치를 두고 이른바 디커플링을 통해 각자 제갈 길을 가는 방향으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중국 제조 2025, 9대 신흥 전략 산업 등 제조업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시작으로 기술 주권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요국들도 공급망 재편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등을 통해 핵심 기술 육성에 나섰으며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정책으로 EU는 신산업 전략을 통해 대미 공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새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확대 개편안을 살펴보면 반도체의 경우 불화수소 등 공정에 필요한 소재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 기술까지 확대됐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기술까지 포함됐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현재 주력 모델인 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술 중심에서 확장 현실 등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중심으로 자동차는 전기차 핵심 기술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기계금속은 고부가 산업 장비, 기초소재 내재화 기술까지 확대됐고 전기전자는 차세대 전지용 기술, 기초과학은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 제품에서 친환경 저탄소 기술까지 확대됐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이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제품 성능 평가, 수요기업 실증 평가와 같이 이런 기반 구축 사업들을 매년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을 중심으로 소재 부품 장비 인프라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공공연구원, 대학 등을 통해서 관련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하나 개별 기업에 어떤 역할을 맡겨서 모든 걸 책임을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그 기업이 R&D를 할 것인지부터 출발해서 기획 과정이죠. 기획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장, 그럼 결국 수요 기업과 연계성, 그 전체의 어떤 밸류 체인상에서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이런 판로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품목별로 사실 다양하게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주기적인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대중소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서 세계 시장에서 또 활발하게 활약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제조업 공급망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급망 불안 이슈가 특별한 사태가 아닌 뉴 노멀, 새로운 시대의 일상이 되어버린 듯한데요. 우리 역량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만큼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소부장 생태계의 회복 탄력성을 더욱 단단하게 키워야겠습니다. PD 리포트 이슈1 오늘 여기까지입니다.